선천적으로 윤활액이 활발히 발생하는 여성분들 있어요. 하지만 건조한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럴 경우엔 다 후천적으로 방법은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보면 어디 물어보기 좀 그렇고 하지만 궁금해 미치겠는 성관련 궁금증들이 있잖아요. 다들 있죠. 그런 고민들을 적나라하게 속 시원히 풀어줄 수 있는 상담 창구 같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저희 병원이 딱이에요. 저 진료 볼 때 진짜 속 시원하게 다 말씀드리거든요. 원장님은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멀어서 직접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시간에서는 원장님이 여러 사연이 있는 성고민 상담을 들어주시고 고민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가봅시다. 그럼 몇 개 준비를 했는데요. 필터 없이 상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요. 남성분이신데 얼마 전 여자친구가 질염인지 모르고 오럴 섹스를 해줬다고 하시면서 이거 혹시 건강에 문제 생기는 건 아닌지 문의 주셨어요. 어떤가요? 먼저 여자친구분께 이런 걸로 짜증내거나 너무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은 안 보이신 거죠? 이거는 센스니까요. 네. 보통은 세균성 질염이나 칸디다성 질염 등 많은 여성분들이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염은 성관계나 오럴 섹스를 통해서 감염되는 위험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한 질염 상태에서 구강으로 세균이나 진균이 전파는 될 수 있고요. 아주 드물게 구강 내 감염이나 인후염, 구내염이 생길 확률은 있습니다. 특히 헐피스나 트리코모나스, 임질 등 성병성 질염이 동반된 경우는 구강성교를 통해 감염은 될 수 있으니까 혹시 이러한 증상이 관찰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 및 치료가 요구됩니다. 물론 한 번의 오럴 섹스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고요. 입안의 점막 손상이나 면역력이 약해져 있을 때는 주의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소 성관계 전후에 양쪽 모두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감염 위험을 낮춰주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오럴 섹스를 포함한 모든 성행위 시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콘돔의 사용이나 구강 보호구를 사용할 것을 산부인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권해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여성분들이 질염 증상이 만약에 있다면 성관계를 갖기보다는 관계 전에 치료를 완료를 하고 성생활을 하는 게 여자친구분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여자친구와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검진을 통해서 성병 및 질염 상태를 관리해드리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조언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고민은요. 20대 남성분이신데 하루에 5번 이상 자위를 하신다고 하면서 이런 자신의 행동이 혹시 성중독 증상은 아닌지 문의 주셨어요. 하루 5번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섹스 중독 증상인가요? 20대라서 하루 5번 하는데도 이게 생활이 가능한가 봐요. 이러면 생활이 힘든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아무튼 하루에 5번 이상, 그것도 매일 자위를 한다면 많은 편이긴 한데요. 하루에 5번 이상을 잦은 자위 자체만으로도요. 섹스 중독, 성행동 장애로 진단 내리기는 좀 어려워요. 자위 빈도는 개인 간의 차이가 크고요. 스트레스 해소나 성적 욕구의 자연스러운 표현의 하나이기도 하니까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많은 자위 횟수로 인해서 일상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수면 등에 반복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거나 또 그 통제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섹스 중독 증상도 의심해 볼 수는 있고요. 성적 환상에 집착하거나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성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하고요. 과도한 자위가 우울감이라든지 불안, 죄책감 등 정서적 부담을 수반한다면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빈도가 많다는 것만으로 질병이나 중독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문제의 핵심은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아닌가의 여부예요. 만일 자위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하다면 꼭 자위 빈도나 동기, 심리적 상태에 대해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 보시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면 일식적으로 자위 횟수를 5번에서 4번, 4번에서 3번 이렇게 숫자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도 도움이 될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고민은 40대 여성분 사연인데요. 남편과 섹스만 하면 방감염에 걸린다고 하시면서 이거 왜 그런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의외로 성관계 후에 방광염에 걸리는 여성분들은 정말 매우 흔합니다. 성관계 시에 질내 세균들이 요도 주변으로 이동하면서 요로 감염의 위험이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특히 여성의 요도는 짧고요. 질과 항문 사이는 가까워서 세균의 이동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스 후에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 후에 소변을 바로 좀 보게 해서 방광염을 예방해보는 걸 꿀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평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음부 위생에 신경을 쓰시면 방광염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성관계 후에
강한 세정제를 사용해서 세척하는 거는 비추인데요. 과도한 세척은 오히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방광염이 자주 재발한다면 전문의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엔 약물을 처방해서 복용하는 게 좋은데요. 이때 반드시 전문의의 충분한 상담 후에 약물을 복용하셔야 내성균의 위험을 피할 수 있으니까 함부로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한편 이 재발성 방광염의 경우에는 성관계 자체가 원인일 수 있으니까 같이 산부인과에 배우자분도 내원하셔서 배우자 검사를 포함한 근본적인 관리를 하실 것을 조언드려요. 그런데 원장님, 방광염 자주 앓으시는 여성분들은 그러려니 하고 증상을 찾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방광염에 반복 감염될 시에는 방광 혹은 신장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증상이 나타났을 때 꼭 적절한 진료를 받으시길 권장드려요. 왜 지난 영상들에서 콘돔 질환에서 잃어버려서 콘돔 빼러 병원에 오시는 분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네 번째 고민도 그와 비슷한 뉘앙스의 고민이에요. 남자친구와 관계할 때마다 콘돔이 자꾸 빠져서 질환에서 사라진다 하시면서 이거를 해결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영상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성관계 중에 콘돔이 질환에서 벗겨지거나 사라지는 사례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처럼 관계 중에 콘돔이 자꾸 벗겨지고 사라지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이즈에 맞지 않는 콘돔을 사용하거나 착용 방법을 잘 몰라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콘돔을 사용하기 전에 남성 성기의 완전 발기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부분을 꼭 잡아서 기포 없이 밀착시키는 게 중요한데 요거 간과하시는 분들 꽤 있어서 빠지는 경우 많고요. 이럴 경우 관계 중에 콘돔은 쉽게 벗겨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소 큰 콘돔을 사용했는데 질내부 윤활이 과하게 발생하면 콘돔이 벗겨질 위험 증가하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드물긴 한데요. 좀 과격한 체위 변화를 했다거나 격렬한 성행위 시에 콘돔 빠질 수 있으니까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섹스 중간중간 좀 상태를 확인해 주시는 건 필요해요. 그리고 콘돔이 자주 빠진다면 좀 더 작은 사이즈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요즘 특수형 콘돔들 많거든요. 이 내부 돌기 더 강한 접착력 있는 콘돔을 선택해서 사용해 보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관계 중에 빠진 콘돔은 즉시 깨끗한 손으로 정액이 빠져나오지 않게 조심스럽게 꺼내야 하고요. 질내에 콘돔이 남아있을 때에는 합병증 위험이 있으니까 콘돔이 질내에 사라져서 안 보인다면 즉시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콘돔을 가볍게 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관계 중 발기가 풀러져도 콘돔이 벗겨질 수 있지 않나요? 맞아요. 발기가 풀리면 음경의 두께와 길이가 줄어드니까 콘돔이 헐겁게 벗겨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즉시 성기를 빼내시고 벗겨진 콘돔은 제거한 다음에 다시 발기에 도전한 후에 반드시 새 콘돔을 착용한 후에 관계를 맺으셔야 해요. 초반에 풀려서 아깝다고 이런 거 재활용하시면 안 돼요. 영 불안하시면 산부인과에 내원해서 사후피임약 처방을 상담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고민인데요. 50대 남성분이신데 부부관계 할 때만 아무리 물고 빨라 아내가 잘 젖지 않아서 고민이라면서 그 이유가 뭐고 또 해결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섹스 전에 충분히 애무를 해도 아내분이 잘 젖지 않는다면 스트레스, 호르몬 상태, 심리적인 긴장, 당뇨라든지 갑상선 이상 등 질환일 수도 있어요. 특히 폐경전 후의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질 건조증이 잘 생기고 만약에 항우울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을 복용 중인 여성이라면 그 또한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외에도 부부간의 심리적 거리감이나 관계의 압박, 성행위 패턴의 단조로움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요. 충분히 애무해줬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전이 시에 여성에게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만약에 아내분이 질 건조증을 겪고 있다면 관계 시 윤활제를 사용해 보시거나 산부인과에 오시면 국소 에스트로겐 크림 처방이나 촉촉한 질을 만드는 도움을 주는 주사 시술 등도 있으니까요. 도움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또 반려가전 등을 이용해서 성적 자극에 대한 패턴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거나 감정적인 연결을 높이는 대화나 스킨십 등에 좀 더 공도 들여 보시고요. 원장님, 물 많은 여자랑 그렇지 못한 여자는 사고나는 건가요? 선천적으로 윤활액이 활발히 발생하는 여성분들 있어요. 하지만 건조한 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럴 경우엔 다 후천적으로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추가적으로 물 많은 여자가 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어디다 툭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성적 고민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고민 상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 어떠셨나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가까운 산부인과를 찾으시거나 저희 닥터유미의 성세포들 댓글에 고민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거리낌 없는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모란역에서만